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직장,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한나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한나님이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전 남자친구 역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 잘 지내지? 잘 지내. 다행이다. 혹시 별일 없었어? 별일 없어.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따 사연으로 다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근데 방금 한나님 좀 이렇게 무덤덤하게 연기하신 거죠? 네. 연기 실력이 조금 늘어나신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제가 그걸 확 느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희님.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26살이고 직장인입니다. 2년 정도 만난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차였고 헤어진 건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때 제가 헤어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지났지만 그때 헤어진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붙잡고 싶은 마음에 카톡을 여러 번 남겼지만 답이 늦는 남자친구를 기다리던 시간이 생각나요. 남자친구는 이별 후 폭풍이 참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고요. 기다릴 땐 먼저 연락 한번 안 오더니 이번에 톡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황극 한 것처럼 연락이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헤어지고 나서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진짜 그러면은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럼 일단은 답장하기 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내 감정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게 연락이 오면 마음적으로 좀 뭔가 싱숭생숭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반갑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미묘한 감정 안에서 내가 답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차였다라는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차이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낸 거잖아. 근데 맞아요. 5개월 지나고 연락이 왔어.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졌고 괜찮아져도 이 답장하기 싫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카톡이 왔길래 생각하다가 안 보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답장 보냈더니 바로 답 오더라고요. 다행이다라면서 요즘 별일 없는지 그런 걸 묻길래 단답으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예전만큼 감정은 없지만 제 연애 중에 오래 만난 사이여서 답장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이게 가장 클 것 같아요. 답장 안 하고 싶은데 그 만난 정이 있잖아요. 정 진짜. 그러면서 언제 보낼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언제 맞아요. 답장을 해야 될지. 그냥 하루 있다가 할까? 아니면 이따가 점심시간에 보내놓고 신경 안 쓸까? 그니까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쿨하게 대했는데 왜 연락 온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여자랑 썸 타다가 잘 안 되어서 한 건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저는 그때 차이고 나서 슬프게 헤어졌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하는지 예의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이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 묻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물어보는 게 그냥 좋아요? 왜 연락했어라고. 전 안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게 맞긴 하잖아요. 연락이 갑자기 왔으니까. 왜냐면 아이, 제가 이 사연을 읽고 너무 저랑 상황이 똑같아서 음. 전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한나님과 이런 비슷한 네. 경험이 겹치는 게 좀 있나 보네요. 너무 똑같은데요, 지금? 너무 똑같아요. 생각 자체도 너무 똑같고, 저도 전 남자친구가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음.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 정말 예의 없다. 음.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한번 연락을 그 친구가 왔을 때 안 받아줬더니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다시 또 연락이 왔군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연락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면 연락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연락이 왔었을 때도 답장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했어요. 근데 3번 연속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또 밤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 언제 연락이 오느냐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언제 연락이 오는 것도 중요하죠. 밤늦게 연락 왔었을 때, 그리고 그 보내는 메시지 들어가 있는 의미도 자니? 뭐해? 아, 잘 지내지?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그러니까요. 미묘하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보내는 사람도 고민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그냥 툭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생각들이 많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연자님 또 얘기해 주신 게, 저는 이별 후 많은 고민을 했고 헤어짐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애쓴 시간 때문에 차마 냉정해진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다시 연락을 못했거든요. 여기 사연자님 마음이 딱 담겨져 있네요. 나는 힘들었지만 남자친구가 그때 했었던, 차갑게 대했었던 나를 차는 모습, 이별하는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연락을 안 한 건데, 이 전 남자친구 연락이 온 거고, 왜 연락을 했을까요? 저에게 도움되는 이야기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왜 연락이 왔을까를 진짜 고민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했었을 때 전 연인이 연락을 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심리가 있을까요? 헤어지고 어떤 사람을 못 잊어서 연락을 하는 걸까?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사연자님 분이 너무 그 남자친구분한테 잘해줘서, 음. 너무 잘해줘서나 아니면 그 남자친구가 너무 못되게 군 거죠. 사연자분한테. 오히려 자기가 너무 못해준 두 거야.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군요. 네, 근데 뭐 우리가 사연자님의 속사정은 몰라요. 그쵸. 다만 이 연락 한 번이 그 전 남자친구가 재결합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미안해서 연락이 온 건지, 그쵸. 이거는 사연자님이 조금 더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화하는 것도 싫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답장을 계속 안 하면 되는 거고, 그쵸. 한 번 오고 마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 세 번 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간이 제가 보니까 1년까지는 좀 유효한 것 같아요. 뭐 1년 이상, 뭐 2년째 오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래도 1년 정도쯤에 음. 오는 건데, 우리가 그냥 좀 더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요. 이 전 남자친구가 다른 이성을 좀 만나다가 네. 그 여자분이랑 잘 안 됐어. 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찾는 거야. 이런 경우라면 네. 확실하게 쳐내야 돼요. 맞아요. 그거는 이 남자가 마음이 잠깐 약해졌었을 때 그냥 전 여자친구의 좋은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연락한 거거든요. 맞아요. 이때는 재결합해도 내가 감정적으로 더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전 연인이 연락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궁금하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거네요. 제가 답장을 하는 순간 그 친구한테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 친구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게, 지금 헤어지고 났었을 때 감정이 온전하게 해결 안 된 분들도 많아요. 미움이라든지 짜증남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뭐 이거는 5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좀 심리가 궁금해지긴 하죠. 그쵸. 이거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심리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심리예요. 맞아요. 이거는 뭐 여자분들도 남자분의 심리가 궁금한 거고, 남자분들도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오면 궁금해지는 게 있고. 맞아요. 저는 근데 예전에 딱 생각해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혼자서 막 마음이 불안했어요. 음. 제가 뭔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집에 갈 때 전화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음. 말부터 해야 될까 막 이게 막 복잡해서 그래서 잠들기 전에 그래도 20대 때 되니까 네. 다시 한번 눌러요. 네. 그럼 전화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전화했어? 그런데 그 대답이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이 들어올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드라마처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런 대답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냥 뭔가 어떤 대답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락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연락을 받는 사람도 이 마음적으로 뭔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님처럼 우리에게 사연을 좀 보내주신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좀 대처를 했냐면 어느 순간 솔직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연락해줘서 고맙긴 한데 지금 나는 이제 그런 게 아니야. 음. 예전처럼 널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좀 음. 뉘앙스를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련이 떠난 건데 네. 전 여자친구가 미련이 있어서 연락한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나한테 연락 왔다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내가 잘해주긴 했었구나. 아. 뭐 20대 때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또 한 번 연락 왔었던 거는 전 여자친구의 친구였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근데 여보세요 그런 게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니까 약간 뭐 화장실 쪽에 가서 전화 받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선배거나 아니면 뭐 그때 학교 다닐 때니까 받았거든요. 근데 뭐 40초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막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막 조금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막 머릿속에 이 번호가 도대체 누굴까? 혼자서 막 이렇게 추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번호가 전에 여자친구의 친구 번호랑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아신 게 신기한. 아니 그러니까 뭔가 기억 속에 나한테 연락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어. 이제 만났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문자를 딱 남겼죠. 뭐라고요? 혹시 누구 친구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자친구 이름에서 친구를 딱 붙였죠. 네. 그래서 답장이 왔어요. 네.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얘기해 어. 주더라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 마음이 안 흔들리더라고요. 어. 원래 전 여자친구 힘들다 그러면 네. 제가 막 마음이 흔들려야잖아요. 맞아요. 나 때문에 아픈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 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내가 그때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사귀고 있진 않은데 네. 이 썸 단계로 가고 있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전 연애가 이제 난 스스로 다 정리가 된 거죠. 음.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사연자님 또 지금 뭐 이 사연 안에는 없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남자친구 연락이 와도 솔직히 그냥 튕겨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지 않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거고 음. 이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뭐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친구한테 전 남자친구가 연락 왔어. 그러면 친구가 또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야, 걔 너 뭐 짓어서 연락 왔어.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냥 친구가 막 이렇게 재밌는 소설을 막 써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사연자님은 전 남자친구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딱 보였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재회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 사연에서는 그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냉철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럼 필요할 때만 막 연락 오면 한나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요게 좀 가정인데 전 남자친구가 막 한번 밥 먹자 네. 막 이렇게 연락 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요? 저는 무시해요. 오히려 네. 그런 쓸데없는 내가 왜 굳이 한 번도 얘랑? 그러면 네. 내가 전 연예인을 다시 만난 적은 없는 거라는 거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좀 해줘요. 아, 이거 왜냐면 지금까지 네. 우리가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 준 거는 아예 다시 안 만나는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듣는 분들 중에는 일말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연을 가진 청취자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아, 저는 다시 만나도 보고 안 만나도 봤는데 일단 다시 만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음, 그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그때 약간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저도 당연히 친구한테 물어봤겠죠. 야, 어떡하지? 물어볼 수밖에 예, 없잖아요. 예, 내 감정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미련인지 아니면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만나봐.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넌지시 던져줬네요. 그쵸? 왜냐면 내가 결정 못하는 거를 딱 결정해 주는 것처럼. 그쵸? 모르면 만나봐야지 어떡해. 약간 그 저 남자친구도 한 번만 보자. 얼굴 한번 음. 보고 얘기하자. 약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설득이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가고 나서 그러면 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럼요. 어땠어요? 어, 저는 괜찮았어요. 오. 만났을 때 괜찮았는데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시 재회를 할. 그러니까 쟤까지 생각하고 간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단 밥 먹자 한번 보자에 대한 그 나의 뭔가 하나의 응답이었는데 또 상대는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약간 불편했어요. 그 친구가 약간 나한테 좀 약간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음, 뭔가 다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감정이나 그런 게 아니네요. 그냥 나한테 일단 뭔가 잘하려는 모습만 자꾸 보여주니까 네, 내가 이게 막 재밌고 귀엽고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한번 좀 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맞아요. 뭔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됐다 안 됐다. 근데 됐다. 그러니까 잘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잘 됐는데 다시 안 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뭔지 그러니까 알 것 예. 같은데 아까 이거 지금 방금 깜짝 놀란 게 예. 요 앞에 상황까지 보면 마음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되긴 됐군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우는 걸 처음 봐서 많이 흔들렸겠죠, 제가. 이게 진짜 사람 감정을 한 번에 흔드는 것 같아요. 네, 울거나 뭐 나 정말 힘들었다. 맞아요. 저는 전 여자친구의 친구가 해준 말에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그래도 사람들마다 다른 거니까. 맞아요. 또 막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하고 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겠다고 하게 되면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없던 기대치가 다시 생기고 맞아. 그리고 원래 기대가 없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약간 좀 음, 헤어져야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똑같더라고요. 이게 재해를 해도 똑같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제 진짜 마음의 정리가 들어간 거네요. 네, 마음의 정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더 두 배로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이제 고민 사연 중에 재해를 다뤘었을 때 재해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뭐 TMI가 좀 있었지만 네네네. 이게 아마 이 사연에서 바탕되는 얘기여서 조금 더 해드렸던 거고 이 사연자님은 궁금증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어때요? 제가 그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이렇게 전 남자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저도 그 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연락이 왔을 때 무시했어요. 근데 그 음, 친구가 새벽에도 전화가 왔었고 무시하고 연락이 왔을 때 문자가 정말 장문으로 정말 많이 왔는데 무시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 마음이 조금 뭐랄까 고민을 하게 됐지만 감정적으로는 다 털어낼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고 인터넷에도 정말 많이 찾아보고 인스타도 정말 찾아봤는데 인스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은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이 있었어요. 음,
그걸 사연자님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사연 안에도 사연자님이 상처받았다라는 게 다 느껴지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하는 거는 미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순간에만. 그리고 뭐 술을 먹다가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뭐 장난식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진짜 밤늦게 연락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언제 보낼지 고민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연락을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없는 나의 일상, 내가 없는 그 사람의 일상, 이거를 존중해 줘야 돼요. 헤어지고 나서는. 예전에는 연인이니까 항상 일상을 같이 보내고 시간을 보냈지만 헤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일상은 나랑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존중하면서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않고 현재에 또 새로운 연애를 하고 저도 그랬고 뭐 한나님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셨을 테고 사연자님에게 해주고 싶은 거는 또 새로운 인연은 있다. 마음을 잘 잡으셨다면 아마 이번 가을쯤에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의 바람이에요. 점술사 아니신가? 그런 후기 메일이 온다면 제가 막 기분 좋게 데이트하시라고 기프티콘 커피 드시라고 보내드릴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진짜 그렇게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네. 너무 사연자님들의 마음을 응원하고 싶어서 음, 새로운 시즌 또 시작했으니까 뭐 저는 또 우리 청취자분들 연애하는 거에는 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후기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요 답을 마법의 책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럼 한나님부터 한번 열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 표정을 보니까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버텨라. 버텨라. 이거 진짜 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요, 좀 해석해 주세요. 어, 지금 마음을 굳히시고, 지금 마음 먹으신 그 마음을 딱 굳게 잡으시고 버티시면 그 좋은 봄날이 올 거라는 그런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버텨라는 말이 네, 진짜 확 와닿는 게 직관적이잖아요. 네, 지금 또 연락 오신다면 답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마법의 책이 알려줬으니까. 야, 너무 너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열어볼게요. 네, 하나님 해석은 잘 들었으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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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짠. 이렇게 나왔어요. 체념하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마법의 책 서로 통했네요. 그러니까요. 버텨라 체념하라. 뭐 제가 덧붙이지 않아도 직관적인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이 대답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 사연자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이 헤어지고 나섰을 때 그 감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음, 너무 힘들었고 슬펐고 마음 아팠고 당연히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해결책은 너무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너무 T였다면 F 감정 하나 실어줘. 어, 왜냐면 뭐 하나님 또 같은 고민 안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네. 너무 친구를 하고 싶어요. 너무 친구가 되고 싶네요. 오히려 이분하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했었을 때 이 사람한테 왠지 모를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러면서 잘 되길, 잘 풀리길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연자님 친구 한 명 생겼어요. 그러니 이 사연 들으시고 조금 더 힘내시고 오늘 고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